5억 내놓으라고 6년 만에 나타난 전 시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제게 위자료 대신 낡은 아파트 한 채를 던져주고 떠난 지 6년. 저는 이 집에서 홀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재개발로 10억 넘게 오르자 그들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아이고, 양심도 없는 거사. 10억 올랐으면 5억은 내놔야지. 이 집은 재산 분할로 받은 제 명의의 집이에요. 법적으로 제 소유라고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철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지. 이혼할 때 아파트 소유권 절반은 우리 아들 것이다라는 각서를 받았단 말이야. 저는 이혼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류철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가을 햇살이 따사롭던 날이었지요. 이혼 후 6년 동안 홀로 살고 있는 저에게는 더없이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낡은 아파트 101동 203호. 저는 늦은 아침을 먹으며 TV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6년 전의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한가로운 시간이었지요. 그때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6년 전 이혼하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다. 문 좀 열어다오. 너희 아빠도 같이 왔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6년간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 낡은 아파트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이 뻔뻔한 사람들이 무슨 속셈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아이고, 문부터 열어주렴. 말은 들어가서 해도 되지 않겠니? 여전히 당당하고 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6년 전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뒤로하고 간신히 평화를 찾았는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던 이들이 평화로운 제 보금자리를 침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결국 손을 뻗어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6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어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제게 다시는 지고 싶지 않은 싸움을 예고하고 있음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익숙한 듯 불쑥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낡은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양심도 없는 거사. 여기 아파트가 몇 배나 올랐는데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달랑 이 낡은 아파트 하나 들고 나와서 6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양심을 운운하다니요. 전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창밖만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뻔뻔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받은 제 명의의 집인데요. 그게 내 명이니까 문제지. 내가 너희 집안 잘 되라고 점 찍어준 집인데 10억 올랐으면 5억은 내놔야지.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10억이나 올랐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제게 이 아파트는 지난 세월의 눈물과 노력이 담긴 보금자리였는데 그들은 고작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라니? 이 집 계약금도 우리 아들이 낸 거야. 그때 내가 한 일이라고는 울고불고 매달린 것밖에 더 있었니? 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들의 무시를 견뎌야 했고 이혼 후에도 온갖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게 그 몫을 요구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좀 흥분해서 그렇지 솔직히 내가 가진 건 이 집 하나인데 우리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졌으니 5억까진 아니더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는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연민이 아닌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6년 전 저를 배신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탐욕에 제 마음속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저는 분노를 겨우 참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재산 분할로 받은 제 명의의 집이에요. 법적으로 제 소유라고요. 내가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전 시어머니는 들고 온 서류철을 탁자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에서 무언가를 꺼내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할 때 내가 계약금 대준 대신에 아파트 소유권 절반은 우리 아들 것이다라는 각서를 받았다는 거 잊었니? 그 각서가 아직 여기 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혼 당시 시어머니가 아파트 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오갈 데 없는 처지였기에 그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런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각서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현관문 밖에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몰래 오셨는지 멀찍이 서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혼 후 매일 저를 걱정하시다. 결국 몸져 누우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 걱정에 병원에도 못 계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가는 빨개져 있었고 그렁그렁한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제 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득에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봐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니? 당장이라도 각서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갈 수 있단 말이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대로 굴복하면 저는 다시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이 집을 지킬 것이고 저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 앞에서 저는 그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가 말문이 막힌 것을 보고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내 말이 틀렸니? 돈 없으면 이 아파트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든지 해.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야지. 이 고집 센 거사.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6년 전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그들의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란 듯이 던져준 낡은 아파트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이 집을 지켜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지난 세월을 이겨낸 나의 자존심이자 체면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옆에 와서 슬그머니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좀 심했어. 하지만 우리 사업이 정말 힘들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를 한 번만 믿어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6년 전 그가 제 손을 놓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저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눈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비열한 행동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게서 아무 반응이 없자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찾아온 줄 알아?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내 친정 부모님도 욕먹는다는 거 모르니?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체면을 운운하다니요. 제게 체면이란 그들이 짓밟고 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순간 아버지의 자존심 역시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괜찮지만 아버지와 저의 존엄성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이 아니라 저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어서 싸울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헛된 말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제 단호한 말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각서가 있다고 하셨죠? 그럼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서류철 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 말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숨기려는 듯 뒤로 감췄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은 없단다. 나중에 보여줄 테니 일단 우리 아들부터 살려다오. 엄마가 잘못했잖아. 각서 있다고 큰 소리 치더니 왜 말을 받고? 전 남편이 전 시어머니에게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꼴사나운 모습에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각서는 없었군요. 그럼 이제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아니, 있다니까. 분명히 각서를 썼단 말이야. 전 시어머니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낡은 서류철. 저는 그 안에 이혼 서류를 보관해 두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서류철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의 단호한 태도에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선영아, 제발.
우리 한 번만 봐줘. 이건 진짜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야.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열한 탐욕에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당신들의 빚 때문에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모질게 나올 줄 알았다고. 전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전 남편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돌아보고는 쓸쓸하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서류철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직감이 맞다면 그 안에는 그들의 주장을 뒤엎고 제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낡은 서류철을 내려다보며 6년 전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지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시댁은 저를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붙잡아주면 이 집은 너에게 줄게. 위자료는 없는 셈 치고. 그 당시 저는 갈 곳이 없었고 시댁의 모진 멸시와 조롱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파트를 위자료 대신 주면서 저를 회유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저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재산이라 위자료를 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단다. 너도 이혼하는 마당에 세금 떼이면서까지 싸우고 싶지는 않지? 이 아파트를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 서로 깔끔하게 끝내자고. 그들은 제게 이 아파트를 넘겨주는 대신 제가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지쳐 있어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바친 세월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하고 말이죠. 아파트가 낡아서 팔리지도 않으니 너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저를 동정하는 척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아파트를 제게 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너무 낡아 팔리지 않았고 결국 저를 내쫓는 조건으로 저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를 버리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도 이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짓밟고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이 집에서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6년간의 상처와 억울함이 저를 다시 한번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6년 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과 위선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시댁이 돌아간 후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돈을 요구했을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 검색창에 제 아파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날의 아파트 성수동. 검색 결과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재개발 예정지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저희 아파트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성수동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건축이 확정되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조감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저희 아파트가 사라진 자리에 화려한 유리 외벽의 초고층 아파트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치가 단순히 몇 억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 시댁이 노린 것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밀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입 밖으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이혼 당시부터 이 아파트를 저에게 위자료랍시고 떠넘겼을 때부터 이미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6년 전 그들의 뻔뻔한 비웃음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멸시하며 이 모든 것을 설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10억 올랐으면 5억은 내놔야지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5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통째로 가져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저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오늘 겪은 모욕감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기만하고 이용하려 했다면 나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이 저의 평화를 깨고 저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다면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더 이상 6년 전에 약하고 무지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저는 반드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전 시댁 사람들이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재 옆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곳이었지요. 어디 보자, 분명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창고 문을 여니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묵은 먼지가 확 끼쳐왔습니다. 이혼하고 이사 올 때 챙겨온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 꽁꽁 숨겨두었던 제 지난날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장을 뒤지고 박스들을 하나씩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먼지로 뒤덮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말했던 각서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나 아니, 이건 아니지. 한참을 뒤지던 저는 마침내 구석에 놓여있던 낡고 누렇게 바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매직으로 이혼 서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글씨였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들고 거실로 나와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6년 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합의서, 위자료 포기 각서 등 6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담은 문서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각서가 어디 있지? 저는 전 시어머니가 언급했던 아파트 소유권 절반은 우리 아들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각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속였어. 각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존재하지도 않는 각서를 언급하며 저를 속이려 했을까요? 저는 서류철을 꼼꼼히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 외에 다른 문서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류철 깊숙한 곳에서 정체불명의 서류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다른 서류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서류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낡은 서류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서류는 다름 아닌 금융기관에서 온 문서들이었습니다. 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서류였습니다. 대출 신청일은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날짜와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대출 목적 사업 자금, 대출 금액 3억 원, 대출 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소유권 이전 및 채무자의 신용 불량. 저는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거짓말이었다니. 그들은 이혼 당시부터 아파트의 명의를 제게 넘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는커녕 저를 이용해 자신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6년 동안 이 낡은 아파트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것은 그들이 저를 이용하려다 실패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제 와서 다시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이름으로 작성된 아파트 공동명의 이전 신청서였습니다. 그들은 이혼 당시부터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역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가 아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저는 서류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이 서류 한 장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서류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설 겁니다. 그들이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허공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에서 저는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류철에서 그들의 진짜 속셈을 확인한 저는 곧장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만큼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괜찮니? 아까 그 사람들이 너한테 무슨 소리라도 했니? 저는 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보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으로 모시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걱정하실까봐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혼하고 6년 동안 말 못했던 비밀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6년 전 이혼 당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저를 속여 위자료 없이 이 아파트를 받아냈던 일부터 그들이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아버지는 제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했을 제 모습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눈물에 저도 울컥해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았어요. 아니다, 내 딸아.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의 잘못이지. 내가 내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께 제가 찾은 서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이내 얼굴을 굳히셨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내 딸을 2번이나 죽이려 했구나. 아버지는 격분하셨지만 이내 눈빛이 단호하게 바뀌셨습니다. 선영아, 울지 마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아버지가 아는 사람 중에 재개발 전문 변호사가 있어. 내가 당장 연락해 볼게. 이제부터는 저들에게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저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외로이 싸워왔던 제가 이제는 든든한 아버지의 지원군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 사연을 설명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제 삶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돌아온 저는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가진 서류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서류들이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정 소모가 큽니다. 저는 소송에 앞서 가족회의를 제안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가족회의라니요. 변호사님, 가족회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이미 제게 뻔뻔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을 건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후의 선택지를 주십시오. 돈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든지. 저는 변호사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 시댁에 전화를 걸어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은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나오세요. 저희 아버지도 함께 가실 겁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제안에 겉으로는 못마땅해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돈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을 받고 조용히 끝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장소는 저희 집이 아닌 한정식 식당 단독룸으로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제 제안에 전 시어머니는 이게 어딜 봐서 가족회의냐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한정식 식당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전 시댁이 다시는 제 보금자리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저의 의지였고 그들의 탐욕이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섰지만 저는 이미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와 그들이 숨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자존심과 제 가족의 체면을 되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친정 식구들과 전 시댁 식구들이
한정식 식당의 단독룸에 모였습니다. 제가 마련한 자리였지만 전 시어머니는 식탁에 놓인 상차림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회의냐? 거창하게 밥이나 먹으라고 부른 모양이지? 이까진 낡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뭐 대단한 얘기라도 할 것처럼. 내가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전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제 친정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저를 따라온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돈 얘기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아, 엄마 말 좀 들어.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사람들 눈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다니요.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눈이 무서우시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겁니다. 제 말에 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밝힌다고? 우리가 무슨 죄라도 지었니? 내가 이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억울해? 그러면 우리에게 5억 주고 이 집에서 나가면 되지 않니? 전 시어머니의 말에 친정 식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제 동생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누나가 뭘 그렇게 고생을 해? 우리가 낡은 집이라도 줬으니 이렇게라도 사는 거 아니냐? 은혜도 모르는 것. 전 시어머니의 막말에 친정 식구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모두.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앞에 놓인 서류철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결연한 의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과 얄팍한 속셈에 혀를 찼습니다. 저는 이 비웃음이 곧 그들의 비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웃음을 조용히 견디며 제게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의 단호한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식당 룸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친정 식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전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6년 전 이혼과 지금의 재산 문제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복잡했던 마음이 이 순간만큼은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와서 무슨 결국 돈 얘기하려고 부른 거 아니니? 솔직하게 말해라. 우리 아들이 사업이 힘들다고 너에게 돈 좀 달라고 했니? 저는 전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제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철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탁자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각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당신들이 숨겼던 모든 진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선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제발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6년 전 저는 당신들의 거짓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감춰왔던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저의 단호한 선언에 친정 식구들은 저를 응원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전 시댁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제가 단순한 돈 싸움을 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서류철의 끈을 풀고 그 안에 담긴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서류철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의 한과 억울함을 이 자리에서 모두 풀어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비웃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서류철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가 든 문서에 꽂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쳐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서류는 제 전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서류입니다. 대출 신청일은 6년 전 저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날이더군요. 제 말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서류는 본 적도 없다. 어머니,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아버지와 제 동생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출 심사 결과가 부적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전 남편의 신용 불량과 소유권 이전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었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커녕 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실패했고요. 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다.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깟 아파트 하나 담보로 돈 좀 빌리려는 게 그렇게 잘못됐니?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녀의 뻔뻔함에 제 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이래도 되냐? 어찌 자기들 이익을 위해 남의 인생을 짓밟을 생각을 해?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어떻게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전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너에게 이 아파트가 탐난다. 몇 년 만에 10억이 넘게 올랐는데 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해? 내가 이혼할 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저는 전 시어머니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어머니의 그 뻔뻔한 말씀들이 제가 준비한 다음 증거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들의 변명과 분노는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복수심을 더 불타오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뻔뻔한 변명에도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에서 다음 서류를 꺼내 들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당신들이 이 아파트를 탐내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저는 아파트 재개발 계획서와 조감도를 탁자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성수동 날의 아파트 재건축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계획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압도적인 규모의 조감도에 친정 식구들은 경악했고 전 시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히 몇 배 오른 시세의 아파트가 아닙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당신들이 노린 건 단순히 10억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였죠. 제 말에 전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몰라. 재건축? 나는 그런 거 몰라. 모른다고요? 며칠 전부터 저희 아파트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던데 저한테 온 관심이 아니라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는 소문을 듣고 당신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면서요.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서로에게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선영아, 그게 사실은 뭐요? 제가 6년 동안 이 낡은 아파트에서 고생할 때 당신들은 이미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바보 같았나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만과 배신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에 분노하며 주먹을 쥐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놈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 딸을 이런 식으로 속이고 기만해? 가만두지 않겠다. 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어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제야 진정한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앞선 증거들로 전 시댁은 이미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각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각서 하나로 너를 가만두지 않으려 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 것을 훔쳐갔다는 증거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녀는 제가 꺼내든 각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각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각서에는 그녀의 생각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전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전 남편은 옆에서 각서를 뺏어들더니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위자료 대신 아파트의 명의를 주인공에게 온전히 이전한다. 추후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이 각서를 근거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는 대신 이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혼 후 경황이 없어 이 서류를 자세히 보지 못했고 그들은 제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전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가 조작한 거지. 내가 각서를 바꿔치기 했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각서는 어머니와 전 남편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이 각서가 제가 이 아파트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당신들은 모르고 있었겠죠. 저는 그들이 저를 속이고 짓밟았던 6년 전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떨었고 친정 식구들은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의 손에 들린 각서를 본 전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각서를 바꿔치기 했지. 내 각서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 내가 우리 아들 것을 훔쳐갔다는 내용이었다고. 어머니,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 각서에는 분명히 어머니와 전 남편의 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그들에게 서류를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전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각서만 잘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니. 엄마가 잘못했잖아. 엄마가 그때 나한테 각서 쓰라고 했잖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서로를 비난하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그들의 꼴사나운 모습을 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 딸을 맡겼다니. 아버지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과 비열함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아파트 탐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법대로 하자고. 그래, 법정에서 보자. 내가 가진 게 이 낡은 아파트 하나뿐인데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고. 그녀는 제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뒤에 숨을 수도 저를 조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난 6년간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의 친정 식구들은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보고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셨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추악한 다툼을 보시던 아버지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아버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식당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딸에게 이럴 수 있나? 내 딸이 평생을 참아가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집을 빼앗으려 하다니. 도대체 당신들이 인간이야. 아버지의 외침에 전 시댁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주춤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 한 번 주지 않고 사셨던 아버지였기에 그들의 뻔뻔함이 더 큰 분노로 다가오셨을 겁니다. 우리 선영이가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들은 알기나 해?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그깟 낡은 아파트라도 줬으니 다행이라고. 그래놓고 뒤로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아픔이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전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분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뻔뻔하게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우리 딸에게 저지른 짓은 용서받지 못할 죄야. 자식의 인생을 짓밟고 그걸 보며 눈물 흘리는 부모의 심정을 짓밟았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사죄하고 2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의 외침에 식당 룸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고 전 시댁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옆에 서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들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가라앉자 루마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6년 전 제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을 때 그는 저를 외면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제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후회인지 아니면 궁지에 몰린 위선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갚을 길이 이것뿐이었어. 엄마가 다 시킨 일이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는 어머니 탓을 하며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미건조한 존재로만 느껴졌습니다. 6년 전의 상처가 너무 깊어 이제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 아파트 내가 가질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나 좀 도와줘. 엄마도 봐주고.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걱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내가 이겼지 않니?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저는 믿지 않아요. 당신이 저에게 저지른 짓들은 당신의 눈물로는 씻겨지지 않아요. 당신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저의 마음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당신에게 줄 용서 따위는 이제 제게 없어요. 그는 제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이미 복수는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제게 무릎을 꿇은 이 순간이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승리를 통해 제 삶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전 남편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줬던 상처는 이 아파트 10억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당신이 저를 배신했을 때
당신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저는 당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흘리는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위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닌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자리는 당신들이 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탐욕과 기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당신들 스스로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서류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저에게 저지른 짓들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명의이고 저는 이 아파트를 지킬 겁니다. 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들과 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준 상처와 아픔은 평생 잊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당신들을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겁니다. 제 말에 전 시댁 사람들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며 6년간의 억울함과 한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제 삶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몰아친 듯 텅 빈 식당룸을 뒤로하고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 햇살이 사라진 성수동의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낡은 아파트일지라도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이 아파트를 돈으로만 보았습니다. 10억 올랐으면 5억은 내 나라라는 말처럼 그녀에게 이 집은 그저 탐욕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제게 이 집은 달랐습니다. 이혼 후 갈 곳 없던 저를 품어준 유일한 보금자리였고 6년간의 고단한 시간을 함께 견뎌준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서 제 삶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었구나.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시댁의 멸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를 지켜내며 제 삶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그들의 비열함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컵의 온기가 차가워졌던 제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제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저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보금자리였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소중하게 지키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제 아파트에 감사하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가족회의 다음 날 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그토록 분노하셨던 아버지가 걱정되어 밤새 잠을 설쳤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편안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제 너무 흥분하셔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 딸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내가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당당하게 일어섰구나. 이 아버지는 이제 걱정 없이 눈 감을 수 있겠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제 아버지랑 같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가 아버지 옆에서 오래오래 지켜드릴게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부터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이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 힘겹게 싸워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저와 아버지 두 사람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게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위로에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믿어준 가족의 사랑과 저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저와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낡았던 날의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의 가장 좋은 동, 가장 좋은 층에 입주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담겨 있던 낡은 집은 사라졌지만 그 집을 지키기 위한 저의 투쟁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시원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6년 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완쾌하셔서 제 곁에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딸 걱정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제는 제 곁에서 평화롭게 웃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며 그동안 제가 해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경치가 정말 좋죠? 한강이 한눈에 보이네요. 그래, 우리 딸. 내가 이룬 것이라 더 아름답게 보인다. 아버지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아버지도 행복하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다시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이혼과 복수를 통해 단순히 돈이나 좋은 집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삶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불행했던 전 시댁과는 달리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저의 삶은 저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저의 용기와 저를 믿어준 가족의 사랑에 감사하며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부당함에 상처받은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때 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만 좇았던 전 시댁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서로를 비난하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10억 올랐으면 5억을 달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무엇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따뜻한 가족의 정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따뜻한 정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남을 속이고 짓밟으려 했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탐욕 때문에 잃어버렸던 저의 존엄성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가족의 사랑이고 주변의 따뜻한 정입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준 아버지와 가족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연이 부당함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